안녕하세요.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입니다.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 세종사회부대학교가 어떤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, 여러분들은 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.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예, 주요 사이버 대학교 대비 장학금 지급액 1위입니다. 주요 사이버 대학교라는 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 수요 사이버 대학교를 7개를 저희가 뽑아봤고요. 위에서 A 사이버 대학교라고 표시는 이름을 저희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 A 사이버 대학교 73만 1,000원부터 세종 사이버 대학교는 맨 밑에 보시면 192만 4,000원, 약 2.5배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장학금이죠. 이게 어디에 공지되어 있냐면 모든 대학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를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이 장학금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이 2019학년도 대학정보 공시 기준의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여러 그 네이버 포털 같은 데서 이 내용들을 다 끌어다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.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검색창에다가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가운데쯤에 1인당 장학금이라고 있어요. 여기 밑에 보시면 192만 4,000원 딱 나오죠. 다른 대학교들도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나씩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192만 원 준다 그랬어요. 1인당 평균 장학금인데 192만 원이면 이게 얼마나 되는 장학금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. 192만 원이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인데 한 학기로 따져보면 96만 원이겠죠. 사실 저 96만 원도 학우님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잘 몰라요.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는 18학점, 한 학기에 18학점을 기준 수업료라고 따져요. 저 기준 수업료라는 건 18학점씩 계속 학기마다 학점을 쌓아 나가야 일반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학점입니다. 그래서 그 기준 학점을 18학점으로 보는데 한 학점당 8만 원이니까 수업료가 일반적으로 144만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. 144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기에 장학금이 96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66.6%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즉 1인당 평균 장학금인데요. 평균 장학금이라는 게 뭘까요? 저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저거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많게는 전액 다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이 맞춰져서 96만 원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저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팁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많은 장학금을 준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. 그럼 다음엔 뭘 봐야 될까요? 장학금의 종류를 봐야겠죠. 많이 준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장학금 종류를 보면 교내 장학금이 있고요. 이 교내 장학금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게 되면 입학 특전 30% 감면받는 장학금이 있어요.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직장인이어서 입학 특전 직장인으로 30% 감면을 받아요. 그리고 또 운 좋게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해박 기간이어서 40% 감면받는 해박 기간이어서 저 두 개를 같이 이제 적용받는 그런 학생인 경우에 이 홍길동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저 두 개가 다 적용이 되니까 70%가 되니까 아까 그 평균 장학금의 66.6% 그거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난 뭐 충분히 그게 넘어갔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교내 장학금은 저렇게 두 개가 겹치면 그걸 중복 적용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같이 적용을 시키는 걸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. 교내 장학금은 중복 적용시키지 않습니다. 저 중에서 높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저 둘 중에서는 당연히 협약 기간이 높으니까 협약 기간 40% 감면 장학을 받게 되는 거겠죠. 거기에다가 또 대표적으로 교외 장학금이 있어요. 근데 교외 장학금의 대표적인 거는 국가 장학금이 있고요. 이 국가 장학금이 중요한 건
저 중간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? 저 국가장학금은 중복장학 적용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린 홍길동 학생 입장에서 협약기간 40% 감면된 거에서 국가장학금까지 중복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저 국가장학금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키포인트예요.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까 저걸 꼭 받아야겠죠. 저걸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그 66.6%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결론적으로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. 저 바꿔 말하면 장학금이 수업료가 더 많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. 학생분들이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또 교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우리 장학규정에 의해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내용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장학금의 종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건 국가장학금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까 국가장학금을 만약 조건이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겠다라는 게 그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국가장학금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. 그러면 국가장학금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. 국가장학금은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면 누군지 대상이에요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요. 개인별로 최대 8학기. 우리가 대학이 총 8학기죠. 4년 동안 8학기 기준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기준을 세워놓은 게 국민 한 명당 개인별 최대 8학기까지 수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. 저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이라는 저 부분 때문에 학우님들이 좀 질문들이 여러 개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질문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. 한번 보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장학금 아닌가요? 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요. 사실 예전엔 그랬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소득분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0분위부터 제일 높은 10분위까지 총 11개 분위로 소득분위를 나눠놨어요. 0분위가 좀 소득이 낮으신 분이고 10분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. 총 11개 분인데 그 중에서 0분위부터 8분위까지가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해요. 굉장히 많은 거죠. 굉장히 좀 경제사정이 괜찮으신 분, 아주 괜찮으신 분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. 꼭 어려운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저 정도면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파트도 있고 뭐 차도 좀 좋은 차 한 대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러면 아까 저 10분위가 좀 경제적 사정이 좀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8분위까지 그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 8분위가 어떤 정도인지를 알아야겠죠. 8분위는 월 소득 환산액으로 949만 원이에요. 949만 원이면 1년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금액이고요. 1억이 넘는 금액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학기당 33만 7,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저 조건 보시면 나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웬만하면 다 지급한다. 그 대상 안에 들어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좀 웬만큼 있는 분들도 다 받는데 꼭 보면은 이게 마지막 날 들어가서 이제 신청 기간이 있는데 신청 기간은 마지막 날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마지막 날 제가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. 미리 예측 가능한 건 미리 신청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날 들어가시면 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화면을 꼭 만나게 되세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시만 기다리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접속된다고 그러는데 접속되겠습니까? 안 되죠? 될 수가 없어요. 밑에 보시면 10,000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예상 대기 시간은 2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루 종일 저 화면만 보다가 신청 못하고 끝납니다.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날 들어가서 저 메시지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. 미리 신청해서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. 마지막 날 들어가면 절대 못 받습니다. 꼭 명심하세요. 예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.
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내 장학금하고 교회 장학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장학금이 커지겠죠. 뭐 입학 특제만 받아도 교내 장학금이 30%인데 거기다 국가 장학금도 막 더하고 그러면은 그 금액이 커지겠죠. 제가 수업료 전액 면제자 현황을 좀 뽑아봤어요. 보시면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총 3,904명이었어요. 약 4,000명 되는 거죠. 3,904명 중에서 국가 장학금하고 교내 장학금하고 중복해서 받아서 전액 면제가 된 사람이 3,298명, 약 3,300명 정도 되는 거고요. 퍼센트로 따지면 84.5%예요. 전액 면제자라는 게 뭡니까?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. 단 1원도 없이 국가 장학금하고 교내 장학금을 두 개를 같이 받아서 자기 부담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3,298명이라는 거예요. 국가 장학금 신청해서 수혜 받으면 그 중에서 3,298명은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. 저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국가 장학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.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다음 장 보겠습니다. 국가 장학금 중요하니까 다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신청 기간 알아봐야겠죠. 국가 장학금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. 신청 기간이 8월 중순부터 9월 초를 예정하고 있고요. 그럼 뭐 언제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신청해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관련 안내를 저희가 다 드릴 거예요. 걱정하지 마요.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신청 정보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 휴대폰 번호로 SMS를 안내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미루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홈페이지는 한국장학재단 가서 받는 거고요.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. 교내장학금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고요. 상담 전화는 1599번에 2000번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기다 전화하시면 그 상담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세요. 한국장학재단 페이지 잠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캡처를 떠왔는데요. 밑에 보시면 한국장학재단 들어가시면 저런 화면이 뜨고요. 그 가운데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여기 보면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바로 가기 저 버튼이 있죠? 저거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 들어가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. 안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쯤 되면 개별적으로 다 자세히 상세히 친절히 드릴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정리해 보겠습니다. 국가장학금 세 줄 요약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게 제가 키포인트라고 그랬죠. 저 꼭 명심하셔야 돼요. 두 번째, 웬만하면 다 받으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보세요. 뭐 여러 가지 꼭 고민해 보실 필요 없습니다. 신청했다가 뭐 못 받게 됐다. 뭐 구분이 10분이어서 못 받는다 하면은 나라에서 인정한 좀 소득이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또 8분위까지 되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될까 안 될까 뭐 그걸 가늠해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신청해 놓으세요. 신청해서 받으면 좋은 거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. 신청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그 혜택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. 예, 좀 정리가 됐나요? 예, 장학금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.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. 좋은 말이죠. 미셸 몽테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철학가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 오신 분들, 우리 심폐입생 분들은 저도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지는 방향은 잡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 목표는 정해놓은 거죠. 이제 그 바람만 잘 타고 그 목표한 방향으로 몰고만 가면 되는데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멋진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표로 갈 수 있게 잘 돕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의 여러분의 멋진 항해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